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뇌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 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준엽.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강지훈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와야 하고 혈관을 열어주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 시술을 받은 환자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편에 이어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잠시 일어나서 걸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환자분 일상생활에는 크게 불편함 없으시죠? 지장 없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셨네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누워서 오셨고 오른쪽 팔다리는 들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아지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죠? 한 1개월 지났습니다. 지나고 교수님이 저 살려주니까 저는 교수님 같은 분이 없으면 안 될까 싶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잘 오셔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그 뒤로 궁금하신 건 없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편에는 특히 뇌졸중 이후에 재발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뇌졸중 재발에 대한 관리는 뇌졸중의 원인을 관리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동맥경화 때문에 뇌경색이 오셨고 동맥경화 생긴 원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담배가 되겠습니다. 환자분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집에서 꾸준하게 혈압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되고 걸어오자마자 또 혈압을 재게 되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혈압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진료실에서 혈압약을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퇴원할 때 수첩을 하나 드린데요. 보통 숙제 검사한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혈압을 집에서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재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료실에서 혈압약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혈압이 어느 정도 분포에 들었을 때 내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될지는 보통 환자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축기 혈압 위에 있는 수치가 110에서 140 정도가 정상적인 혈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가 110에서 140 정도로 이제 급성기 이후에 태어나시고 나서 잘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 간혹 움직이고 나서 바로 혈압을 재고 나면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지켜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분은 중요한 동맥경 원인으로 담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환자분 혹시 지금도 담배 하시나요? 담배를 지금 끊었습니다. 언제부터 끊으셨죠? 퇴원하고부터 끊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금연하는 것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지만으로 끊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의사로서 금연하세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보건소에 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금연보조제를 드리고 그 금연보조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5명이 채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연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것을 굉장히 높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뇌졸중이 생겼을 때 끊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금연에 대한 결심을 하고 지켜나가고 혹시라도 그 이후로 그 담배 생각이 나신다면 그때 입원했었던 기억을 떠오르시면서 금연을 유지하시는 것이 앞으로 내가 사는 20년, 30년을 뇌졸중 재발을 막는 그 방식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또 고지혈증이 있었는데요. 혹시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는 강지훈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에 이번에 오시기 전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고지혈증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네. 와서 알았습니다. 네. 혹시 그 평소 식습관에서 좀 고지혈증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않고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죠.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사 왔었을 때를 보니까요. 처음 오셨을 때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160이 이상 나왔었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이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있으면서 아마 동맥경화증, 아까 보셨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동맥경화증을 꾸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환자분은 교수님께서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치료 약제를 주고 지금은 잘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지혈증은 일반 식습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셔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고지혈증 원인의 한 70에서 80%는 유전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분들이 음식이나 운동이 적어지면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습관이 건강했다 하더라도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뇌졸중을 겪었던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현재 권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70 아래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뇌졸중 발생했을 때 수치의 50% 이하로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김진혁 교수님께서 환자분과 함께 외래에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혹시 외래 진료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를 의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앞으로 제가 운동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운동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걷는 것도 좋고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가볍게 숨이 헐떡일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0분 정도 해주신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등산도 참 좋기는 한데 등산이 2시간보다 길어지게 되면 탈수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오래 하신 것 자체는 피해 주시고요. 가볍게 뛰는 정도 또는 빠르게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근력 운동을 항상 같이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운동을 같이 하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의 관절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다리 근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하신다면 일어날 때 어지럼증도 좀 덜 생기고 뇌졸중에 대한 예방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그 앞으로 재발 방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재발은 크게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뇌졸중이 있고 나서 초반에 재발이 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험성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특히나 뇌졸중 이후에 첫 달까지는 재발하는 경우들이 한 7에서 10% 정도가 재발을 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것이 한 6%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4% 정도, 1년이 지나고 나면 약 3%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본인이 어떤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험인자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위험인자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요인, 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담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되겠고 환자분의 경우에는 혈압과 고지혈증, 담배를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재발을 막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뇌졸중으로 입원하셔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이 스텐트가 잘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뇌졸중 관련해서 많은 질문 또 해답이 좀 되셨을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변에 뇌졸중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경험자로서 한 가지 좀 바람이 있거나 또 제안을 해주실 게 있으신지요? 네, 제가 본 결로서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119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을 찾아보시고요.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에 저 국민닥터가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 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